자, 이창용 한 총재가요, 옳은 말을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좀 진실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한은 공동 심포지움에서 최근에 한은 금리를 갖다가 동결한 부분에 나타난 여러 비판에 대해서요, 설명을 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교육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작은 충격에도 급등하는데 이거는 강남 부동산 등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약 연령 아동 부모들이 입시 경쟁, 사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초과 수요가 항시 있어 이것이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켰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지난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될 거다. 이번 기회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갖다가 벗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해서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지경이다. 해가 났을 때 지붕을 고쳐야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거의 없다라는 거다. 그래서 태풍이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면서 이날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심포지움에서 별도로 발표했는데, 즉 입시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학별로 입학 정원을 지역 학생별 숫자에 맞춰서 할당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런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하자.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 각 지도별로 입시생의 숫자에 맞게 할당 비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강남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과도한 사교육비, 이게 집값 상승과 연결되고 이것이 또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교육 분야의 문제가 풀려야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풀린다라고 연결하는 발표를 했어요. 자, 내년에 서울대 입학 정원이 3,522명인데 서울시의 인구 비중이 16.1%면 서울에는 567명으로 할당하고 부산 지역은 193명, 광주는 113명 이런 식으로 지역 할당을 하자.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이 비율로 서울대생 비율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하면 서울대 2018년 학번 입학생 중에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가 12%라는 거예요. 전체 4%밖에 안 되는 강남의 고등학생이 서울대에 12%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2011년 대학 입학한 학생 중 고소득층이 상위 20%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저소득층 하위 20%보다 5.4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가 초래하는 한국 사회의 병폐가 지금 부동산 투기로까지 나타나고 사교육으로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부모의 경제력, 이런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 지역이 지금 대학 입시를 좌우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 투기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역 비례 선발제를 대안으로 제출했어요. 아마 안 되겠죠. 아마 기득권층에 난리가 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2011년 상위권 대학 스카이 3개와 나머지 8개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 등 입학생과 2018년 서울대 입학생을 상대로 진학률을 분석했어요.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소득 20%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출률은 5.9%, 하위권은 1.1%였어요. 5.4배가 높았고, 하위 80% 진학률 2.2%보다도 2.7%가 높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수학 성적만으로 판단한 잠재력도 소득 상위 20% 자녀가 높았지만 진학률 차이만큼 차이가 안 났는데, 결국은요, 이런 진학률 차이가 난 75%가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2018년 서울대 입학생을 분석해 보니까 잠재력에서는 서울이나 비서울이 비슷했는데 실제 진학률에서는 서울이 0.85, 비서울이 0.33으로 0.52%로 52% 격차가 확인이 됐어요. 이 진학률 차이의 핵심은 92%가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부모의 경제력이 가지는 거주지 효과가 실제 진학률에 굉장한 차이를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강남 하면서 다 몰려들고 집값이 오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특히 또 서울대 입학생 2019년 학생 중에 수시로 들어간 사람의 평균 학점이 정시로 들어간 애들보다도 높더라는 겁니다. 자, 이건 왜?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강남에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했겠습니까? 한국은행이 보고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왜 이따위 발표를 하고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하느냐. 물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그 지역 할당제가 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득권층이 특정 지역의 교육 환경을 선호하고 그러면서 잠재력이 중고등학교 때 똑같더라도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주거지 효과가 실질적으로 대학 입학에, 명문 대학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면 결정적으로 그 애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될 확률도 높아지면서 부의 세습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좀 살만하면 전부 강남 3구 아니면 마용성이라도 가야 되겠다고 저 난리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교육을 갖다가 행하고, 그래서 그쪽에 집들을 갖다가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올려놓고, 그러면서 편법에 의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이거 뭐 조국이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조국 말고도 숱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불공정의 벽을 투기로 엄청나게 높여놓은 집값. 그러니까 이들은요, 애 사교육비 들어가는 거를 강남에 집을 마련함으로써 그 오른 집값에서 만회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해서 돈 벌고 자녀도 그 경제력으로 자식들도 공부시켜서 돈 벌고 주거지 효과 보면서 돈 벌고 사교육 잔뜩 시켜서 불평등한 교육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곳이 가진 이 사회적 효과가 그 패단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요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